그 부정맥은 이제 천천히 뛰는 서맥하고 빨리 뛰는 빈맥이 있고, 그 서맥 속에는 이제 자극이 형성되는 그 SA 노드의 그 자극이 임펄스가 소돔에 들어가는 곳, 이제 포타슘이 나오는 자극 형성 장애가 되는 것이 있고, 패스웨이, 그러니까 자극 전도 장애,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00, 150, 100, 75, 60, 50, 35에서 정상이라면은 80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많아봐야 그 100을 안 넘고 작아봐야 60을 안 넘는데 안 떨어지는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뭐 50 정도 된다면은 그 정상치 60보다도 10이 빠지는 경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브레디카디아라고 하는데, SA 노드가 그 뛰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SA 노드 브레디카디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라고 하면서, 이것의 원인은 이제 사이너스 노드, 그 SNS 노드, SA 노드의 그 디스펑션에 의한 거라고 하면서, 그 정상적인 P, QRST가 그 P도 이제 그 PR 간격도 그 3칸 이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QRS 좁은 것이 나타나고, 그 T도 뭐 이렇게 정상적인 그 아시메트릭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60 이하를 그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라고 하는데, 이거 원인은 되게 이제 그 운동선수들 같이 몸이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 반대로 노인들 같은 사람도 이제 그 브레디카디아가 생기고, 바디 템퍼리처가 좀 떨어졌다든가, 갑상선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 있다든가, 혹은 또 클래스 1, 2, 3, 4에서 그 소듐이 들어가는 1 말고 포타슘이 나오는 그 아미오다나 소타르론 3 이를 먹었다든가, 혹은 그 클래스 1, 2, 3, 4에서 그 SA 노드, AV 노드를 다 억제하는 뭐 클래스 2 약을 복용 중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3는 방금 얘기했고, 그 4에서 센트럴 카십철을 브로커 베나파밀 그 질체점이 투여했다든가, 혹은 또 이제 그 AV 노드를 억제하는 것이 이제 이거 외에도 그 뭐 아데노신은 뭐 안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제 디지탈레스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SA 노드가 천천히 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심퍼세틱이 후퇴하고 파라가, 즉 잠자는 모드가 항진되는 말하는 것인데, 그 잠자는 모드를 항진하게 하려면 파라를 항진하게 하는 것이 찬물 세수한다든가, 또 뭐 컨먼캐릭터 사이너스를 마사지 한다든가, 혹은 또 뭐 반살바 매뉴얼을 한다든가, 혹은 또 심호흡을 해서 숨을 마신다든가 할 때 역시 하트레이트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다. 60 이하로 떨어질 때 뭐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지만은 그 60 이하로 넘어 떨어져 가지고 뭐 50, 40 된다면은 하트레이트를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엔티콜리너직 에이전트를 해가지고 그 아트로핀 같은 것이 다 잠을 깨우는 건 그 하트레이트를 많게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로다가 SA 노드를 강제적으로 뛰게 해줘야 된다. 그 정상적인 그 PR 간격이 5칸 이내고, 또 P파의 그 모양이라든가, 그 또 그 P파의 모양이라든가 그 PR 간격이 모두 일정하지만은 R 간격이 다르고, 약 100번 가까이, 그러니까 80번보다 좀 많고 100번보다 적은 그런 걸 갖다가 사이너스 어리세미아라고 한다. 타케카디아라고 하지 않고, 특징이 이제 정상적인 P파다. 그리고 이제 그 PR 간격 5칸도 맞고, 그러나 R-가 작아질 때는 그 흡기를 마실 때, 숨을 마실 때에 RR 간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숨을 마실 때 하트레이트가 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 사이너스 어리세미아는 뭐 특별한 치료가 없다. 호흡에 따른 뭐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면 되고 있고, 숨을 마실 때 이제 RR을 감곡해가지고 하트레이트가 많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면 되겠다. 어레스트를 정지라고 한다. 그 포우즈를 그 휴지라고 하고, 그 포우즈는 그러니까 3초 미만을 말하는 거고, 어레스트는 그 3초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이너스 어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PQRST, PQRS가 되다가 P가 없는 RST가 생기는 것이다. 즉, 그 P파는 나타나지 않고 조금 지나서 그 PB가 없이 이 QRST가 생겼는데, 이 QRST 모양이 넓지 않고 좁은 것이고 P파가 없는 것. 이것은 대개 SA 노드, AV 노드 사이를 갖다 정션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AV 노드 정션의 조기 수축, 그러니까 프리머처 정셔널 컨트랙션이 생겼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SA 노드 간격의 그 배수는 되지 않고 P파가 없이 QRS가 좁은 것을 말한다. 이 P파가 없이 QRS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3초 미만이라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포우즈, 휴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레스트라는 것은 3초 이상 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그 SA 노드의 그 자극 형성 장애로다가, 그 아까 말했듯이 그 P파가 없으면서 QRS가 좁은 것이 나타나는 그 AV 정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증상이 없으면 관찰하면 되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그 페이스메이커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 사이노아트리얼 블록, 그 차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PQRS, P가 없는 것이 아니라 PQRS, T가 아예 하나가 몽땅 빠지고 그 다음 PQRST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사이너스 사이클의 뭐 2배, 3배 이렇게 정상적인 파가 나타나는 걸 사이노아트리얼 블록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SA 노드에는 문제가 없고,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그 임펄스가 심방으로 그 전도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패스웨이의 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PP 간격은 정상 PP 간격 혹은 또 RR 간격의 배수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다. 뭐 증상이 없으면 관찰하면 되는 것이고, 그 1분에 그러니까 그 100번 이상 되는 걸 타키카디아라고 하는데, 그런 타키카디아하고, 그러니까 PQRST, PQRS 좁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 그 포우즈로 해가지고, 그 원래는 휴지가 그 3초 미만이지만 휴지가 그 6초 정도 되고 포우즈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정상파가 나타나는 거, 또 혹은 브레디카디아가 나타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타키카디아, 브레디카디아 신드롬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타키카디아하고 브레디카디아하고 교대궤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그 6초 동안 그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실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임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타키카디아가 나타나다가 이제 브레디카디아는 정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6초 동안이기 때문에 이때 싱코프가 나타나고 이후 정상 열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 이러한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3초 이상 그 포우즈, 휴식이 있게 되면은 싱코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일렉트로 피지올로직 검사를 해가지고 전도 장애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줘야 된다. 그 SA 노드를 포함해가지고 AV 노드나 뭐 히스본들이나 정션이나 혹은 또 벤트리클 전부 다 고유한 인트린식 그 페이스가 있다고 했다. 근데 그보다도 많은 게 자극을 여러 번 주게 되면은 그 서버린다. 그러니까 SA 노드에도 그런 자극을 갖다가 이렇게 SA 노드가 80보인데 그 이상 되는 자극을 이렇게 많이 주었을 때는 이렇게 서버릴 수가 있다. 그걸 갖다 뭐냐면은 빠른 속도를 자극을 했을 때 동결절 억제했다가 그 자극을 중지하면은 스스로 탈분국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걸 갖다가 이제 동결절 회복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너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 SNRT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노아트리얼 컨덕션 타임 SACT라고 하는 것은 SA 노드에서 나온 파는 그 AV 노드 가기 전에 그 라이트 아트리움을 지나가게 된다. 그럼 라이트 아트리움의 가장 높은 데다가
하이 라이트 아트리움 뭐 어떤 전극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오는 그 SA의 파를 감지할 수가 있고 또 이 노드 전극에다가 이제 전극에서 임펄스를 줘가지고 그것이 SA 노드를 자극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SA 노드에서 라이트 아트리움을 컨덕션하는 그러니까 사이노 아트리얼 컨덕션 타임을 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SA 노드하고 그 사이노 하이 라이트 아트리움의 전극하고 라이트 아트리움의 위치에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 길이가 대개 이제 50하고 120이니까 평균에서 87ms가 되는 것이 결국 라이트 아트리움에 전도되는 그 시간, 사이노 아트리얼 그 컨덕션 타임으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트로핀을 썼을 때의 그 파라를 억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 파라를 갖다가 신경을 차단한다는 것이 되고, 프로포라놀을 베타브로크를 썼을 때에 이제 그 심파세틱 그 억제를 한다는 것은 그 심파세틱 너브를 차단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인트린식 하트레이트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SA 노드의 고유한 파가 뭐 8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했고 뭐 그것이 벤트리클로 와서는 뭐 30, 뭐 4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이런 그 인트린식 그 하트레이트라든가 혹은 또 그 라이트 아트리움의 그 사이노 아트리얼 컨덕션 타임이라든가 혹은 또 그 자극을 갖다 SA 노드에 여러 번 줘가지고 생기는 사이노스 노드 리커버리 타임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식 사이너스 신드롬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식 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SA 노드의 그 브레디카디아하고 그 SA 노드의 그 어레스트 정지는 3초 이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SA 노드의 그 블락 이런 것이 있을 때를 갖다가 이제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지럼증이라든가 뭐 싱코프 같은 것이 동반하는 것으로서 이런 그 심전도하고 그 증상 등을 동반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 원인으로서는 대개 이제 뭐 수술로 인한 손상이 있다든가 혹은 뭐 클래스 그 베타 브로커라든가 혹은 클래스 4 베라파밀 대체제이라든가 혹은 클래스 4 말고 이제 디지탈레스 같은 것을 했다든가 혹은 또 뭐 아밀로이디스가 있다든가 혹은 또 뭐 커넥티브 티슈에 그 디지가 있다든가 혹은 또 카디오 마이오패시가 있다든가 혹은 그 디제너레이트 이디오패틱 디제너레이션 해가지고 특발성인 그 본래적인 그 디제너레이션이 결국 나이가 들은 이런 경우에 식사이너스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EKG하고 그러니까 EKG는 이제 이렇게 그 모양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브레디카디아라든가 그 3초 이상 포즈가 있다든가 혹은 또 뭐 블록 이런 것이 있을 때 식사이너스 신드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가 이제 그 SA 노드의 자극 형성 장애고, 그 다음에 그 아트리얼 벤트리클리어 그 전도 장애, 컨덕션 그 장애라는 것이 있다. 자극 형성 장애와 전도 장애로 인해서 브레디카디아가 나타나는 것인데, 뭐 전도를 차단하는 것으로서는 뭐 그 어떤 조직의 문제인 그 침륜성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아멜로디스라든가 사르코이디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캔서, 뭐 임파종, 뭐 흑색종, 뭐 이런 것도 또 방사선에 의한 거라든가 뭐 도자리에서 절제했다든가 이런 그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아트리움하고 벤트리클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질환, 뭐 케라토사이너스, 뭐 하이퍼센시티브가 있다든가, 뭐 베이거의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대사성 질환을 해서 포타슘이 많다든가, 포타슘이나 마그네슘이 많다든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다든가, 부순질이 저하됐다든가, 또 약물로서 뭐 베타 차단제, 뭐 칼슘 찰로 차단제, 클래스 1, 3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 아데노신 같은 디기탈레스 같은 부정맥제 이런 걸로 인해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염증성 질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의 장애가 뭐 루푸스 질환이라든가 혹은 또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 스테미에 의한 그 심근경색, 기타 뭐 이제 심내막염이라든가 뭐 결핵 여러 가지 등등등 의해 가지고 그 AV 컨덕션 디스오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류는 이제 1도 AV 블록이 있고 2도 블록이 있는데, 1도 블록이라는 것은 그 PR 인터벌이 원래 그 3칸 플러스 2칸에서 이제 5칸이 되는데, PR가 점점 길어지는 걸 갖다가 방실 프라이머리 디그리 AV 블록이라고 한다. 그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뭐 나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PR 간격이 5칸 이상 되는 것이 이제 first degree AV 블록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으면 이건 관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저 first degree 말고 second degree AV 블록이라는 것은 모비츠 1과 모비츠 2가 있는데, 한번 되면서 목이 좀 많이 는 것은 그 PR 간격이 점점 늘어나다가 QRS가 떨어지는 것이고, 모비츠 2라는 것은 그 PR 간격이 늘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 QRS가 안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 웬케바흐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비츠 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세컨더리 그 AV 블록의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이 PR 간격이 점점 늘어났다. 220ms에다가 560ms 늘어나다 갑자기 QRS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웬케바흐 블록. 그러니까 모비츠 1 블록 혹은 또 세컨더리 AV 블록의 모비츠 1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그 서페이스 EKG 말고 인트라마이오카드 EKG에 보면은 그 AH가 점점 늘어나다가 갑자기 그 H 이하가 안 나타나는 것, 즉 QRS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증상이 없으면 뭐 특별히 치료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세컨더리 그 AV 블록에서 모비츠 2형이 있는데, 이것은 그 AH가 늘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그 AH는 대개 이제 그 85ms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칸 플러스 2칸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그 3칸보다는 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85mm 세컨드라고 하면은 그 AH는 늘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그 H 이하 QRS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갖다가 타입 2 혹은 또 세컨더리 AV 블록의 모비츠 2라고 한다. 그것을 PR 간격이 길어지지 않고 전도가 차단, 블록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것이다. 그 SA 노드에서 AV 노드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SA 노드하고 AV 노드 사이를 정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히스번들 상부에서 좁은 파가 나타나고, 그리고 히스번들 하부에서 넓은 파가 나타나는데, 히스번들 상부에서 그 넓은 파가 나타나는 경우는 WPW에 의한 그 혹은 또 바이패스에 의한 그 슈도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같은 경우라든가 그 델타파가 생기는 WPW 프리엑시테이션 이런 때에 이제 QRS가 넓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트레이트도 그 SA 노드는 빠르고 AV 노드는 좀 느리고 그 히스번들이든가 벤트리클은 더 느리다는 것.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아트리움 파는 결국 SA 노드 파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번들 그 쪽에서 그 EKG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페이스하고 그 인트라마이오카디얼 그 EKG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모비츠 1에서 그 세컨더리 AV 블록에서 모비츠 1에서 보면 그 AH가 점점 늘어진 240에서 535까지 늘어나다가 QRS가 블록된 것이 보인다. 여기서는 이제 모비츠 그 2형에서는 그 세컨더리 AV 블록에서 모비츠 2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AH 간격은 정상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H파 이하가 QRS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고, third degree, first, second, third degree AV 블록이라는 것은 그
P파는 P파대로, QRS는 QRS대로 뛰는 것을 말한다. 즉 심방과 심실이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인공심장 박동기를 써야 되는데,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박동기는 이제 주로 브래디카디아에 쓰는 것으로서 2일 이상을 유지하면 감염이라든가 또 혈관이라든가 심실 파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원인은 이제 주로 이스케미아라든가 혹은 약물에 의한 소맥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와 대칭되는 것으로서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SA 노드를 뛰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벤트리클의 부적절한 페이스를 갖다가 이니비션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입이 VVI 타입이라는 것은 벤트리클 혹은 벤트리클 이니비션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벤트리클의 센싱 그리고 페이싱을 좌우하면서 벤트리클 페이싱을 갖다 억제해 주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QRS 앞에서 페이싱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QRS가 넓었던 파들이 이니비션 되니까 QRS가 좁게도 이렇게 정상적인 파가 인트린식 QRS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VVI 모드를 쓰지 않을 때에 넓은 파가 나와서 정상적인 QRS가 나오지 않다가 페이싱 분립, 그러니까 깜빡임을 해주면은 넓은 와이드 QRS 말고 자체적인 인트린식 QRS 파가 리스판스가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고, 이런 VVI 말고 AAI 모드를 해가지고 아티리얼 센싱하고 페이싱 해주는 것으로서 아티리얼 페이싱을 억제해주가지고 정상적인 파가 나오게 유도하는 것이 있다. 아티리움에 P파가 있어야 될 장소에 없을 경우에 거기다가 이제 분립을 깜빡거리는 신호를 넣어주면은 정상적인 P파가 나타나게 된다. DDD 모드라는 것은 심방과 심실 모두 페이싱 해주는 것으로서 심방도 이렇게 분립을 주고 그 다음에 심실도 분립을 줘가지고 정상적인 P파하고 정상적인 QRS가 나타나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VDD 타입이라는 것은 아트리움의 DDD형과 유사나 심방에 대한 DDD형과 유사나 심방에 대한 전기자극을 주지 않고 심방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VVI처럼 작동하는 것을 VDD 모드형이라고 한다. VVI 형태는 대개 이제 이 페이스메이커를 설치했을 때 피곤하든가 어지럼이든가 실신 이런 부작용도 있기도 하다. 그때는 이제 DDD라든가 AI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브래디카디아의 원인이 자극 형성과 자극 전도 장애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트레이트가 100분 이상 되는 빈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공부해보자.